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고 오시죠. 군산과 김제, 부안을 포함하는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추진할 법률적 근거 마련이 추진됩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연합 설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특별법은 새만금 권역인 군산과 김제, 부안의 자치권을 유지하면서 미래 신산업 발전 이익을 공동으로 향유할 수 있도록 경제 공동체를 구축해 행정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앞서 이원택 전북지사는 지난 10일 새만금 권역 3개 지자체장과 해당 의회 의장들과 만나 특별지자체 구성을 논의했습니다. 정읍시청에서 청원 경찰에게 욕설을 하고 폭력을 휘두른 6.3 지방선거 낙선자가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정읍경찰서는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정읍시장 선거 출마자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1시 40분쯤 정읍시청을 방문해 시장 면담을 요구하다 이를 제지하려던 청원경찰에게 욕설과 폭행을 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장애 아동들을 지속적으로 학대한 어린이집 교사들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정북경찰청은 아동학대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어린이집 교사 40대 A씨 등 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전주시 완산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비군 등 장애 아동 7명을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비군은 보건복지부가 발달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방과후 활동 서비스를 이용하던 중 학대 피해를 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비군의 몸에서 멍을 발견한 부모가 경찰에 신고했으며 경찰이 CCTV 영상을 확인한 결과 다수의 아이에게 지속적인 학대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제시는 947억 원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안을 편성해 시의회에 심의를 요청했습니다. 원안대로 통과되면 올해 김제시 예산은 1조 2,402억 원으로 본 예산보다 8.2% 늘게 됩니다. 시는 고물가, 고유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의 민생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예산안을 세웠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고유가 피해 지원금 157억 원, 김제사랑 상품권 발행 지원비 72억 원 등이 포함됐습니다. 본격적인 무더위와 함께 호남의 대표 여름 피서지인 영암 월출산 기찬랜드가 지난 주말 문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올해는 단순한 물놀이를 넘어 영암의 특산물을 알리고 체험하는 지역 상생형 피서지로 변신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보도에 고정민 기자입니다. 시원한 계곡물 속에서 박진감 넘치는 농구 한판이 펼쳐집니다. 평일인 탓에 주말처럼 인파가 북적이진 않지만 오히려 여유롭게 여름을 즐기려는 피서객들로 풀장하는 활기가 넘칩니다. 영암 월출산 자락에 자리 잡은 기찬랜드가 지난 주말 개장과 함께 손님 맞이에 나섰습니다. 차가운 계곡물에 몸을 맡기다 보면 찌는 듯한 무더위도 금세 달아납니다. 구역마다 풀장이 나눠 있어가지고 이제 어린이랑 어른이랑 이제 뭐 안전사고 같은 것도 덜 일어나고 좋은 것 같습니다. 너무 더운 날씨였는데 시원한 물에 들어오니까 너무 시원하게 잘 즐기고 있는 것 같아서 행복하고요. 네, 친구들이랑 다 같이 영암 와가지고 노는데 정말 좋은 동네인 것 같습니다. 제가 나와 있는 이곳 기찬랜드는 천연 계곡물을 활용해 자연 속에서 피서를 즐길 수 있습니다. 올해는 물놀이뿐만 아니라 특별한 즐길거리까지 더해졌습니다. 개장 첫날 민물장어 잡기 체험 행사에선 방문객들이 600여 마리의 민물장어를 맨손으로 잡으며 짜릿한 손맛을 느꼈습니다. 풀장 한쪽엔 영암 농산물로 만든 고구마와 식초음료 시음회 공간도 마련됐는데 다음 달 16일까지 매주 주말마다 정기적으로 운영됩니다. 영암군은 인공지능 기반의 안전체계를 도입해 피서객 안전을 대폭 강화하고
지역 농특산물과 연계한 다채로운 체험거리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스마트 안전관리 시스템들을 도입을 해서 열 감지를 통해 이분들이 저체온증을 느낀다든지 이러면 바로 구급할 수 있는 이런 안전 시스템을 더욱 강화시켰고요. 많은 분들이 영암의 농특산물의 우수성도 알고 그리고 또 지역 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역의 그런 농가들과 협업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시원한 물놀이에 더해 지역 농가와 상생하는 방안을 찾고 있는 영암 기찬랜드. 바쁜 일상 속 여유를 찾는 피서객들에게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고정민입니다. 재난안전이나 복지 같은 마을 행정의 맨 앞자리에서 이 통장의 역할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을 제대로 교육할 전문 시설은 아직 없는 상황인데요. 임실군이 전국 단위 이 통장 연수원 건립을 제안하며 국가 예산 확보에 나섰습니다. 정명길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북지역 국회의원과 전북특별자치도 14개 시군이 함께한 예산정책협의회. 마이크를 잡은 한득수 임실군수는 지역 소멸 위기를 막을 해법으로 전국 이통장 자치행정연수원 건립을 꺼내들었습니다. 전국 이통장은 10만여 명에 이르지만 정작 직무와 재난대응 능력 등을 키울 전문 교육시설은 아직 없기 때문입니다. 임실군은 교육과 체험, 숙소 등을 갖춘 연수원 건립을 위해 총 사업비 640억 원 전액을 국가 예산으로 마련해 줄 것을 건의하고 나섰습니다. 특히 이미 들어선 119 안전체험관과 연계해 이론과 실습을 함께할 수 있는 최적지임을 강조했습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국가 차원의 교육 지원 및 전문교육시설 설치, 운영 근거를 신설하고 전국 이통장 자치행정 연수원 건립이 국가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이와 함께 오수면에 280억 원을 들여 펫 프렌들리 관광 거점 조성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불길 속에서 주인을 구하려다 숨진 의로운 개의 고장이라는 상징성을 살려 국내 최고 수준의 체류형 반려 관광지를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역 맞춤형 공약과도 맞닿아 있어 임실군은 정부의 K관광 개발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역 맞춤형 공약인 의견의 보장 오수 반려동물 플러스트 조성 지원을 이행하고 세계 면견 페마랜드 등 관광 인프라와 연계한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위해 숙박 편시설 등 관광 기반의 확충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 다른 대통령 공약 사업이자 사고 위험이 큰 신덕면에서 신평면 구간 국지도 49호선의 선형 개량과 조속한 착공도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국가 예산 편성의 길목에서 임실군이 제안한 핵심 현안들이 최종 정부 예산안에 담길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입니다. 전북과학대는 지역 소멸을 극복하기 위해 소상공인과 전문가 그룹을 연계해 지역 활성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정읍시 쌍화차 거리 활성화를 위해 쌍화차를 연계한 새로운 메뉴를 개발해 보급하면서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김나무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읍시 쌍화차 거리에 위치한 한 카페입니다. 은은한 한 방향 사이로 고소한 우유와 달콤한 디저트 향이 어우러집니다. 전북과학대학교 앵커 사업단이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골목 상권 활력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역 소상공인과 연결해 젊은 층도 친숙하게 즐길 수 있는 쌍화 디저트와 음료 메뉴를 개발해 전수한 것입니다. 농가에도 도움이 되면서 지역 상권에 활력을 낼 수 있는 쌍화차 거리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자 지원하게 되었고요. MZ세대가 쌍화차에 친숙하지 못하지만 이런 것들을 디저트 또는 베이커리랑 함께 결부시켜서 전국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베이커리 쪽으로 한번 초점을 맞춰보았습니다. 전북과학대에서 개발한 새로운 레시피는 곧바로 현장 상인들에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전통 쌍화차의 쌉쌀한 풍미에 부담을 느끼던 젊은 관광객들의 입맛을 붙잡는 데 성공하며 매출 상승 효자 역할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런 레시피를 만들어서 과육과 같이 먹을 수 있는 쌍화차 라떼를 만들어서 판매를 하니 젊은 사람들이 호응도가 참 좋아요. 목 넘김이 부드럽고 쌍화차 향이 나지 않고 건강에 좋은 것 같다는 반응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집은 이걸 주력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대학과 지역이 동반 성장하는 지역혁신 지원 시스템으로 진행되는 전북과학대 앵커 사업, 지역 특산품 가공 연구와 소상공인 마케팅 지원 등 다각적인 지역 상생 사업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옵니다. 최근 세계 곡물값과 운송비가 오르면서 수입 조사료 값이 크게 뛰어 축산농가의 사료비 부담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천과 골칫거리인 갈대가 새로운 해결책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내버려진 갈대를 미생물로 발효시켜 영양가 높은 사료로 만드는 새로운 시도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정명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끝없이 펼쳐진 새만금 간척지 벌판 위로 수확기가 쉴 새 없이 움직입니다. 허리춤을 훌쩍 넘는 갈대들이 순식간에 베어지고 둥근 뭉치로 말려 나옵니다. 그동안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던 하천가 갈대가 이제는 축산농가를 살릴 보물로 바뀌는 첫걸음입니다.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이 내버려진 갈대를 활용해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이 함께하는 사료화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겁니다. 사료비 절감은 기존 사료에 비해 한 20% 정도 절감된 것 같고요. 이제 소들의 이제 섭취량과 이제 소들이 배출하는 분뇨, 그다음에 악취가 확실히 줄어들었습니다. 질기고 거칠어 먹이기 힘들었던 갈대를 미생물 처리로 부드럽게 바꾸고 소화율까지 높이는 데 성공한 덕분입니다. 영양 성분을 분석해보니 소화율은 볏짚보다 더 뛰어날 뿐만 아니라 단백질 함량은 2배 이상 높았습니다. 특히 6월에서 7월 생육 초기에 수확한 갈대가 영양 가치와 가축의 기호성이 가장 뛰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희 회사가 갖고 있는 연질화 기술과 생물 전환 기술을 이용하게 되면 수익건초 못지않은 그런 고품질의 저메탄 바이오 사료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적극 저희가 연구해서 이 사업이 전국으로 확대되면 연간 10만 톤의 수입 사료를 대신해 500억 원의 외화를 아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농진원은 전국 4대강 유역에 거점 조사료 공장을 세우고 관련 규제 완화를 위해 정부, 지자체와 협력할 계획입니다. 10,000헥타르 이상의 이 갈대를 조사료화한다면 10만 톤 이상의 조사료가 생산되어 107만 톤의 수입의 10% 대체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자연 속에 내버려진 자원을 살려 쓰는 친환경 순환형 모델이 농가의 걱정을 덜어줄 새로운 대안이 될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기입니다. 고창 봉덕리 고분군 3호분에 마안의 초대형 고분 축조 기술이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가유산청은 고창 고분군에서 국내 최초로 격자망에 흙을 채운 뒤 성벽처럼 수직으로 쌓아 올리는 마안의 초대형 고분 축조 기술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창 봉덕리 고분군 3호분은 마안 소곡 중 고창 일대에 기반을 두고 모로 비리국의 전통을 이은 세력의 고분으로 압도적인 위상과 지배 권력을 상징하는 핵심 유적입니다. 봉덕리 고분군의 체계적인 학술 정비로 고창의 소중한 역사문화 자원이 미래 세대에 온전히 계승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심덕섭 고창군수가 민선국이 군정 슬로건으로 함께 여는 미래, 도약하는 고창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습니다. 심 군수는 민선국이 임기 중 햇빛과 바람을 활용한 국민연금 지급과 서해안 철도 조기 추진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남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선국이 출발선에 선 심덕섭 고창군수가 군정 운영 방향을 담은 80대 핵심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주민과 행정이 힘을 모아 도약하겠다는 비전 아래 고창군이 꺼내든 1호 공약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도시 추진입니다. 햇빛 바람연금도 임기 내에 구체화해 국민들에게 고정적인 기본소득을 지급한다는 구상입니다. 햇빛소득 마을이라는 프로젝트가 있는데 거기에 우선적으로 좀 어플라이를 좀 해서 마을 차원의 연금이 생기게 됩니다. 마을 주민들과 함께 일종의 좀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열매농지를
태양광을 씌우는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것도 지금 한 20만 평 규모로 굉장히 크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고창의 지도를 바꿀 대형 교통망 구축 사업도 속도를 냅니다. 서해안 철도망 국가계획 반영과 고창역 신설을 초기에 추진해 고창의 서해안권 교통중심지로 도약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국가 철도망 계획 안에 들어가 있다고 해서 이게 또 바로 철도 건설이 이루어지는 건 또 아닙니다. 몇 년도에 시작한다라는 말은 정확히 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저희가 초미에 이제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예타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행정적 그다음에 재정적 노력을 다 해나가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창군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추석 전 1인당 30만 원씩 군민활력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국민들의 목소리도 가감없이 수렴해 민선 국위 정책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우입니다. 관할권 다툼 등으로 멈춰있던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 논의가 민선국위 출범과 함께 다시 추진될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이원택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취임 첫 기자회견에서 올해 안에 특자치를 출범시키겠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게다가 내국인 카지노를 포함한 복합리조트 구상도 내놓아 지역사회에서 뜨거운 논란거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정명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3월 새만금 신항을 무역항으로 지정하는 문제를 두고 지자체 간 갈등이 커지면서 협약식 직전 무산된 새만금 특별지자체 합동추진단. 새만금 특별자치단체가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북 발전만을 염두에 둬야 할 무역항 지정에 전북도가 중립적이지 않은 자문위원회를 내세워 이처럼 관할권 다툼으로 멈춰있던 새만금 연합체 논의가 민선국위 출범과 함께 다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원택 도지사는 취임 첫 기자회견에서 최근 군산시와 김제시, 부안군 단체장과 의장들을 만나 특자체 출범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는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전했습니다. 새만금 특별자치단체 연합도 속도감 있게 준비하여 새 시군 합동추진단을 구성하고 규약 제정에 착수하겠습니다. 특히 눈길을 끈 건 광활한 새만금 관광레저 용지 개발 계획 속에 내국인 카지노 유치 구상을 꺼낸 점입니다. 현재 새만금개발공사는 스마트 수변도시 안에 대기업이 수조 원을 투자하는 복합리조트 개발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가 직접 만나지는 않지만 투자 의사가 있는 업체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다만 이제 특별법을 만드는 부분이 좀 필요하고 그게 정리가 그래서 통과가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내국인 카지노를 허용하려면 특별법이 필요하고 시민사회단체의 반발도 이어지고 있는 등 넘어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과거 사행성 논란으로 무산된 전력이 있는 내국인 카지노 카드를 꺼내든 민선국위 이원택호가 어떤 돌파구를 마련할지 관심이 쏠립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기입니다. 전북 지역에서 최근 3년간 21명이 하천과 계곡, 해수욕장 등에서 물놀이를 하다 숨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소방본부는 물놀이 사망사고 통계를 발표하며 구명조끼 착용 등 안전수칙을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물놀이 사고 원인은 위험지역 입수와 구명조끼 미착용 등 부주의가 5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또 다슬기 채취와 해루질, 낚시 중 사고도 각각 2건에서 3건씩 발생했습니다. 사고 장소는 하천 계곡이 72.4%로 대부분이었고 해수욕장과 해변 등 연안 해역, 저수지와 호수에서도 입수장 사망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